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 영어 시작하기 영씨의 썸머입니다. 지난 3회에 걸쳐서 한국 토박이가 어떻게 하면 해외 취업을 할 수 있는지 그 준비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를 들면 일하고 싶은 도시 선정하는 방법, 개인 브랜딩의 중요성, 잡 오프닝 잘 참는 방법, 그리고 링크드인 활용하는 방법 등을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네 번째 에피소드가 가장 힘들 수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많은 노력과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네트워킹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네트워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역시 어플라이의 연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맞아요. 저도 사실 그 서머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해요. 제가 이제 여태까지 많은 분들을 컨설팅 해오면서 여쭤봤어요. 지금 어떻게 잡 헌팅 하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거의 한 뭐 10이면 10분 전부 다 저는 지금 뭐 온라인에서 채용 공고를 찾고 거기서 그냥 온라인으로 지원한다라고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실은 그게 한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법이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전부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사실 외국에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원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잡들이 네트워킹으로 그다음에 뭐 레퍼럴을 통해서 전부 다 많이 채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잡들에 되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지원하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공고가 떠서 온라인으로 지원하기 전에 그 전에 물밑 작업을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그거를 해외에서는 약간 네트워킹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이제 미국의 대학원을 와서 이제 잡을 구해야 하고 그럴 때 이게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나처럼 저처럼 이런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unfair하다, 불공평하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나라 문화로 치면은 약간 누구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온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문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미국에서 그리고 다른 영어권의 나라에서는 그게 약간 누구를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고 그들을 알아가기 위한 그 과정 그리고 그들이랑 그렇게 인맥을 쌓고 서로 도움을 주는 그 관계를 형성하는 것 자체를 능력이라고 보는 그쵸. 그쵸. 시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쵸. 왜냐면은 어떤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샘플을 살짝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어차피 불공평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거 너무 unfair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해외 취업을 하실 분들이라면 정말 철저하게 한 1년 이상에 걸쳐서 물밑 작업을 하실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직장을 구했을 때 어떻게 구했냐면 인턴십은 그러니까 뭐 학교 다니면서 인턴십 했을 때는 그냥 온라인에 나와 있는 공고에 지원을 해 가지고 인턴십 잡을 첫 인턴십 포지션을 구한 거고 근데 두 번째 이제 진짜 풀타임 잡을 구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잡이 이렇게 떴는데 전 모르고 있었고 근데 제가 수업을 같이 클래스를 듣던 한 친구가 "이런 포지션이 떴는데 한번 지원해 볼래?" 라고 먼저 제의를 해 줬어요. 근데 그 포지션이 한국어를 필요로 하는 거였고 근데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됐었고 하지만 영어도 잘해야 됐었고 그리고 국제 경험이 좀 있었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했더니 당연히 저는 그 친구가 그 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추천을 받은 거니까 아무래도 남들보다 또 쪼끔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잡을 구하기 위해서 당연히 추천을 받아서 갔지만 그 뭐 이렇게 미리 좀 뭘 내보고 그러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페이퍼 형태로 뭘 내는 게 있었는데 진짜 최선을 다해서 냈었고 그래서 첫 번째 풀타임 잡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전 여기서 되게 조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해외에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저 한국에 음.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사실 미국 사람들끼리도 아는 사람이 없어도 콜드 이메일링을 하면서 관계를 그렇죠. 시작하고
그다음에 내가 당신한테 뭘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작은 관계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콜드 이메일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되게 차가운 이메일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내 가지고 네트워킹을 하는 이메일을 콜드 이메일이라고 불러요. 맞나요? 그쵸.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인제 요런 콜드 이메일을 물론 회사 다닐 때 이제 구직할 때도 해 봤지만 그때 당시에는 인제 이런 막 적극적으로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인제 음. 적극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제 사업을 하면서부터 인제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쓰기 음. 시작했고, 음. 그다음에 다양한 나라 사람들, 미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유럽 사람들, 뭐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음음음. 그래서 인제 기회를 창출하고 그런 거가 가능하다는 거, 다른 나라에 음. 있지만 그런 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고요. 세 맞아요. 번째. 맞아요. 지금 아마 여쭤보려고 하셨던 게 그거였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첫 번째 잡에서 이제 이직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첫 번째 회사도 좋았고 미국 회사이고 컨설팅 회사이고 참 좋은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회사였는데 제가 원했던 그런 일이 아니어 가지고 제가 원하는 일 쪽으로 이직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죠. 음.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국제 개발 쪽으로 음.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국제 NGO에 되게 들어가고 싶어 했었어요. 음. 근데 남편이 "그러면은 거기 CEO한테 이메일을 보내 봐." 이러는 음.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무슨 음. 무슨 소리를 하는 거 어떻게 내가 CEO한테 이메일을 보내. 아니 음. 보낸다는 말은 미국에 살았으니까 많이 들었는데 그거를 제가 직접 하기는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음.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남편이 "이런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써 보면 어때?" 라고 음. "콜드 이메일을 이런 식으로 써 보면 어때?" 라고 해서 진짜 완전 긴장되는 마음으로 CEO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음. 그때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당연히 그 음. 회사를 위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커피나 한 잔 하면서 "이런 음.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 보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회사에서 예전에 인턴을 했었어요. 3 개월 동안 음. 인턴을 했었고 하지만 그 CEO랑은 거의 얘기를 나눠 본 적이 당연히 없죠. 그쵸. 인턴이었었으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인턴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 뭐를 하고 있고 근데 내가 음. 인턴을 하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이 회사에 음. 대해서. 이런 음.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를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눠 보고 싶다.' 좋아요. 맞아. 이렇게 그런 사람이 보냈어요. 거의 없거든요. 되게 많지 않거든요. 아 그런가요? 생각했던 것보다 인제 그렇게 굉장히 적극적이게 딱 그 상대방을 위한 그런 준비를 해서 오는 사람이면은 '이 사람 봐라.' 하면서 눈에 띄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어허. 그래서 저도 근데 서머님이랑 되게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HR 컨설팅을 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때는 제가 취업 비자가 아니라 미국에서 피부양자 비자로 있었기 때문에 일을 못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 일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아. 사업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아, HR 경험을 사용해서 HR 컨설팅을 해 보고 싶다.' 그랬는데 인제 예전에 싱가포르에서 알고 계시던 분이 HR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우리 한번 일할 기회가 있으면 재밌겠다."라면서 흘리셨어요. 음. 기회를 잡았죠. 그래서 그분한테 이메일을 한 달 넘게 보낸 것 같아요, 쫓아다니면서. 아. "내가 봤는데 너네 진짜요? 회사는 지금 작지만 인터내셔널하니까 이런 거를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우리가 그쪽 스트래티지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필요하면은 내가 음. 도와줄 수 있어. 그걸 이렇게 내가 음. 설정해 줄게." 라면서 인제 그런 식으로 이메일을 한 몇 번 보냈던 것 같아요. 한 2달에 걸쳐서. 그리고 맞아요. 나서는 그 프로젝트를 따내게 됐어요. 그게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물밑 작업이라고 그쵸. 하는 게 이제 너무 좀 되게 상업적으로 들리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계를 쌓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랑. 그 그쵸. 사람이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나도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쌓는 과정인 것 같은데 저는 잡 오퍼를 그 회사에 받기 전까지 6 개월이 걸렸어요. 음. 그 6 개월 동안 제가 처음 커피를 마시면서 나눴던 그 이야기를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커피 미팅으로 끝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쵸. 저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쵸. 그렇게 즐거운 이야기를 나눴던 게 너무 아까워서 그거를 프로포설로 썼어요. 음. 그걸 프로포설로 써 가지고 어 혹시 몰라서 혹시 몰라서 우리가 했던 내용을 제가 프로포설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음. 교육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음. 교육 프로그램 디자인을 해 가지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피드백이 온 거예요. 음.
그래서 그 피드백을 반영해가지고 다시 수정본을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그 CEO님이랑 왔다 갔다 했어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전 진짜 그때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풀타임으로 막 그쵸. 일을 하고 집에 와가지고 막 그때 너무 신났던 거죠. 나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나올 수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한 가닥의 희망 한 가닥의 희망을 갖고 막 해가지고 6개월에 걸쳐가지고 결국에 그 CEO님한테 그 CEO한테 저 잡 달라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말을 했지만 좀 다이렉트하게 그 당시에 잡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근데 지금 아까 전에 그 서머님이 하신 한마디 말 중에 되게 좀 재밌다라고 생각하게 있는데 너무 상업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너무 뭐 속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내가 상대방한테 이건 또 좀 강한 말인데 내가 상대방한테 얻어낼 것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포커스가 상대방에게 얻어낼 게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이 맞아요. 사람이 나한테 잡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이 사람한테 가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퍼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당당하게 되고 그런 네트워킹 하는 데에서 1대1의 그러니까 1대1의 대등한 관계에서 얘기를 하고 관계를 쌓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회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대화를 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CEO도 그렇고 그리고 연실님께서 같이 연실님께서 HR에 관해서 정보를 줬던 그분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저희를 봤을 때 뭔가를 계속 줘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쵸. 응. 내가 당신들을 그렇죠. 위해서 이런 거를 해주고 싶다. 내가 그게 이렇게 정말 해줄 수 킨 있다. 거예요. 그게 정말 킨 것 그쵸, 같아요. 그쵸. 많은 한국 분들이 네트워킹을 시작할 때 제일 정말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제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저도 이제 어플라이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메일, 콜드 이메일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의 한 90% 이상은 나한테 뭘 조언을 달라, 나한테 뭘 해달라 하면서 요구하는 이메일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저한테 조언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이메일 거의 90% 이상이에요. 근데 그래서 정말 이런 콜드 이메일의 가장 중요한 점은 진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상대방한테 요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 이제 링크드인 메시지 주셨는데 저한테 너무 그런 좋은 컨텐츠 주셔서 감사하다고. 근데 저는 이제 어플라이 홈페이지 진짜 자주 가는데 요거를 조금 더 개선을 하면은 진짜 더 좋을 것 같다면서 그 피드백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정해서 거기서 정말 길게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사람 되게 특이하다라면서 그게 와, 진짜 되게 신기하다라면서 그 이메일을 받았고 저도 물론 되게 감사하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그분은 진짜 제 머릿속에 딱 그대로 박혀 있었어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런 내가 뭘 줄 수 있는가 먼저 고민을 한 다음에 그걸 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기브 앤 테이크 관계에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한테 뭘 줄 수 있는가를 포커스를 두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의 니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이 사람이 필요할 게 뭔지 이 사람한테 내가 줄 수 있는 가치는 뭔지 너가 나한테 말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해서 이 사람한테 해줘야 되는 거죠. 많은 이제 신입 레벨, 엔트리 레벨에 계신 분들은 자기가 뭘 줘야 되는지를 줄 게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경험도 없고 경력도 없기 때문에 내가 주는 정보가 저 사람에게 경력도 많고 경험도 많은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이런 조언들이 마치 신입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쵸. 생각하세요, 그 부분? 진짜 많아요. 저도 근데 이제 이런 콜드 이메일 보내는 방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썼는데 거기서 대해서 받은 이메일이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이제 정말 줄 게 없는데 어떤 걸 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사실 저한테 그런 피드백을 주신 분이 거의 신입이나 마찬가지이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이고 이제 막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려는 분이었어요. 처음 그 말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연실님 저도 옛날에 혼자 무슨 프로젝트를 해서 사업을 아, 할까를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피드백을 받으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걸 드려요. 아하,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드릴게요 라면서 아, 줬어요. 그러니까 아, 그건 약간의 창의력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음, 어떤 것을 감사할지, 상대방한테 필요한 게 뭘지. 음, 그거는 굳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굳이 경력이 많다고 해서 더 잘 줄 수 있는 것은 솔직히 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음. 좀 창의력을 음. 발휘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거랑 그리고 음, 저 사람이 필요한 것 음. 이거가 딱 맞아떨어지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걸 그쵸. 그게, 알려면 네. 정말 그걸 아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그 중요한 점은 그렇게 이거를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만 이걸 고민을 안 하시고 상대방한테 이제 던지는 분이 있어요. 내가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음, 도와줄 점이 없을까요? 라고 하시는 음, 분들도 있어요. 좋아요. 에리트는 좋은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바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음, 음, 이 사람이 도와주겠대. 좋다. 근데 이 사람한테 어떤 음, 것을 내가 부탁할 수 있을까? 라면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음. 그럼 그런 생각 자체가 투자란 말이에요. 상대방.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생각을 하지 않도록 맞아요, 해주는 맞아요. 그 생각을 내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이 최대한 편하게, 그쵸, 그쵸. 최대한 편하게 해주는 게 어, 어프로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쵸, 예의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한국에서 나고 자라고 잡사치해 보신 분들, 아니면 한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한 회사에서만 일하신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진짜 잘 모르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음, 그래서 무례하고 싶어서 무례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되게 조심하고 정말 공손하고 폴라이트하게 그쵸. 어프로치 하고 싶은데 그 방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플라이 그 마스터 클래스를 만든 거거든요. 음,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분들이 어떤 것을 준비해서 어떻게 관계를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그다음에 음, 어떻게 관계를 쌓아 나가는 것에서 되게 자세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준비를 했어요. 음, 아까 전에 뭐 사마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CEO 이게 이메일 보내셨다면 그 CEO 이메일 주소는 어떻게 찾는지, 그렇게 이제 어디서 어떻게 사람을 찾고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메일을 보내고, 그 템플릿도 제가 너무 드리고 중요해. 있고요. 음, 뭐라고 이메일을 보내고, 그리고 해외 다른 구직자들은 어떻게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자신에게 맞는 기회를 만들어 가는지, 그런 케이스 스터디를 제가 했어요. 음, 그래서 한 음, 케이스 스터디도 5명 정도 음. 그 해외 취업 전략 마스터 클래스에 제가 이제 넣었기 때문에, 네. 정말 필요하신 분들, 앞으로 한 1, 2년 내에 해외 취업을 해야겠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한국에서 다른 곳에서 찾으실 수 없을 거예요. 찾으실 수 없는 진짜 음. 그 제가 이제 연시님의 해외 취업 마스터 클래스를 들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들었을 때도 굉장히 강한 인생을 받았던 게 그냥 제 경험엔 이래서 이래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인 데이터. 그 HR의 그 시간을 많이 데이터들. 들었습니다. 네. HR 그 업계의 데이터들을 음. 딱 보여주시면서 굉장히 컨빈싱하게 자료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뭐, 또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해외에 있는 원어민들도 다 이렇게 구직 활동을 해요. 네. 그렇기 진짜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해외 그 현지인들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안 하는, 외국인이 그냥 그 온라인으로 레주메만 보내고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정말 절대. 눈에 뜨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이 사람을 뽑아야 이 사람을 비자를 줘가면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 사람을 뽑아야 할 정말 특별한 이유가 필요한데, 아무리 그런, 경력자라도. 예, 그런 특별한 이유는 뭐 레주메, 커버레터만으로는 빛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처음에 저도 뭐 정말 많이 질문을 받는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했던 부분들을 잘 찝어주셔서 마스터 클래스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진심을 다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제가 아주 깊이서부터 강추하는 클래스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서 정말 제가 자진해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해드리고 싶고, 해외 취업 마스터 클래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설명란에다가 네, 이렇게 주소를 넣어놓을 테니까 가서 한번 구입해서 보시면 정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해외 취업 진짜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강추하는 클래스입니다. 좋아요. 네, 그럼 여러분 지금 4회에 걸쳐서 저희 이영씨 그리고 어플라이가 만든 해외 취업 시리즈를 보셨는데요. 저희가 준비해놓은 이런 내용들과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해외 취업 마스터 클래스를 보시면서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꼭 성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성공하신 분들 있으면 꼭 댓글로 그리고 저희한테 따로 이메일을 연락 주세요.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뷰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는 같이는 아니겠지만 이영 씨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바이.